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버지니아 울프가 죽고 난 후에야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레너드 울프 이야기입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의 한 구절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들은 이야기들의 뼈대와 윤곽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기보다 몽롱한 취기 속에서 그늘진 얼굴을 찍어둔 스틸 사진처럼 흐릿한 느낌입니다. 쉽게 읽히지도 선명하지도 않은 그 느낌이 가슴에 박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데 그것은 글이 사람을 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는 20세기 전반에 활약한 영국 태생의 작가로 모더니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하나이자 의식의 흐름 기법을 고안한 선구자로 평가됩니다. 1970년대 페미니즘 비평의 대두에 따라 이전까지는 간과되었던 페미니즘 작가로서의 측면들이 재조명되었고 후대의 페미니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친 중심 인물 중 하나로 재평가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재혼이었으며 이전 결혼해서 얻은 아이들과 새로 얻은 아이들까지 아이가 9이었습니다. 의붓 형제라고 사이가 나쁘란 법은 없지만 버지니아의 경우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버지니아는 언니였던 바네사와 함께 의붓 오빠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했다고 먼 훗날 이야기했습니다. 이복 오빠 제럴드가 버지니아의 신체를 면밀히 관찰하고 만진 것은 버지니아가 고작 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어머니는 아마 매우 활동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인도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오는 긴 여행을 이미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그 후로 그림이나 사진의 모델로도 활동을 했으니 우두커니 앉아있는 성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일 때문에 많은 시간 부재 중이었던 어머니는 버지니아가 고작 13살이었을 때 아주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첫 결혼으로 낳은 아이들은 이미 훌쩍 자라 있었지만 두 번째 결혼으로 낳은 아이들이 모두 1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을 때로 버지니아는 이때 처음 신경쇠약과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났고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언니 스텔라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버지니아로서는 어머니를 2번 잃는 듯한 슬픔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암에 걸려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빠인 토비는 대학으로 떠났고 언니 바네사와 아버지 병수발을 들며 울적한 집안 분위기에서 괴로워하던 버지니아를 이번에는 다른 이복 오빠가 건드렸습니다. 몇 문장으로 짧게 적었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길고 어려운 세월이었을지 알만한데 이후에도 버지니아는 성이라는 문제를 기피했습니다. 당시의 버지니아로서는 눈을 질끈 감는 게 최선으로 책 속을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당시 런던에 있는 킹스 컬리지에서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 코스가 있었는데 바네사와 함께 라틴어, 역사, 예술 과목 등을 수강하고 공부했습니다. 이 즈음부터 버지니아의 글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으로 출판된 글은 소설이 아니라 브론테 자매의 집 방문기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행 에세이 정도겠지만 하필 버지니아처럼 어린 나이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울적해하던 브론테 자매들의 과거가 맺혀 있었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글과 책으로 자신을 달래며 살던 날들은 1904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끝이 났는데 버지니아는 다시 한번 발병한 신경쇠약으로 자살을 기도했고 몸과 마음을 추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캠브리지에 있는 친구의 집과 이모의 집을 전전하며 어느 정도 회복된 버지니아는 비로소 동복의 형제들 바네사, 토비, 에드리안이 사는 집에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곧은 스퀘어 46번지인데 여기서 토비의 대학교 친구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오가며 다양한 지적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블룸스버리로 그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나 소설가 포스터도 이 모임에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이후 대학 총장, 비평가, 학자, 예술가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멋진 신세계의 헉슬리나 황무지의 시인 T.S. 엘리엇도 이 모임에 가끔 왔다고 합니다. 그녀만 이해한 남자 레너드 울프. 버지니아의 삶의 출구였던 지식과 예술이 펼쳐져 있는 시간이었지만
마냥 행복한 시간만도 아니었는데 토비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바네사는 토비의 친구였던 클라이브 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즈음부터 버지니아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블룸스버리 회원 중 몇몇과 함께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남동생 에드리안도 있고 케인즈도 있었지만 레너드 울프라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레너드 시드니 울프는 잉글랜드의 공무원이자 작가로 모더니즘 작가입니다. 그는 아내 버지니아와 함께 블룸스버리 그룹의 일원이었으며 버지니아와는 1912년에 결혼했는데 이후 아내가 유명한 작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레너드 울프는 대학 때 버지니아의 오빠와 친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공무원이 되었고 버지니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인 1904년부터 스리랑카에 있다 1911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종의 안식년이었지만 버지니아 울프를 만나면서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버지니아는 레너드가 공무원을 사직하고 작가 버지니아 울프를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1912년 1월에 레너드는 버지니아에게 청혼했고 몇 달 후 버지니아는 그 청혼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는 30세, 레너드는 31세였는데 측근들과 나눈 다양한 증언과 대화를 통해 울프 부부의 성생활은 그야말로 실패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그들은 침대를 함께 사용하고 실험을 시도했지만 버지니아의 정신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의사는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되며 성행 이가 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별도의 방에서 잤고 전혀 친밀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애정, 키스, 포옹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외로움과 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고 버지니아는 몇 년 후에 그녀의 소설에서 썼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레너드 울프는 정말 공무원직을 사직했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버지니아는 신경쇠약으로 또다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평온하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레너드는 집을 옮기고 인쇄기를 사서 작가 버지니아 울프를 후원하면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다고 레너드 울프가 울적하게 들어앉을 사람은 아니라서 스리랑카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노동당과 페이비언 당에 가입해 정치에 대한 글을 썼고 이후 1919년에는 인터내셔널 리뷰지의 편집자도 했습니다. 울프의 책을 출판해줄 곳이 없자 두 사람은 옮긴 집의 이름을 따서 붙인 호가스 출판사를 차렸고 이곳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이 찍혀나왔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더니즘, 의식의 흐름 기법, 페미니즘 등 각 장르에서 떠오르는 이름이 많겠지만 버지니아 울프는 10손가락 안에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호가스 출판사는 T.S. 엘리엇의 황무지 첫 판을 찍어낸 출판사이기도 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출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텔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란도, 자기만의 방 등의 작품을 계속 발표했지만 버지니아의 건강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이별의 연속이었는데 블룸스버리를 함께했고 버지니아의 초상도 그려주었던 로저 프라이가 세상을 떠났고 토비의 친구로 한때 버지니아에게 청혼했던 니튼 스트레이치도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다시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는데 공습으로 화가였던 언니 바네사의 작업실, 남편과 자신의 아파트마저 무너져 내릴 때 버지니아는 천천히 느꼈습니다. 어린 날부터 버지니아를 꾸준히 괴롭혀온 신경쇠약과 우울이 다시 버지니아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버지니아 울프의 마지막. 버지니아는 디어레스트,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로 시작하는 편지 한 통을 가만히 내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을 향한 감사와 애정이 묻어났지만 그 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가는 버지니아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41년 3월 28일이었는데 편지를 뒤늦게 읽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레널드는 버지니아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버지니아가 생전에 좋아했다는 우주 강변에는 버지니아가 쓰던 지팡이가 놓여 있었고 시체는 22일 후인 4월 18일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입고 있던 코트에서 돌이 발견되었고 버지니아 울프는 서재의 유서라고 볼 수 있는 글을 3장 남겼는데 언니 바네사에게 1장, 남편에게 2장을 남겼습니다. 그대에게 내가 다시 미쳐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 끔찍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는 없어요.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집중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주었어요. 누가 했더라도 당신보다 낫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병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들보다 어느 두 사람도 더 행복하진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견딜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 내가 없는 것이 당신에게 나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나 없이 당신이 잘해 나가리라는 것도요. 봐요, 이제 글도 제대로 못 쓰겠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내가 하려는 말은 난 내 모든 행복을 당신에게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나를 더할 나위 없이 잘 대해 주었죠. 이 말은 하고 싶어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누군가 나를 구할 수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었을 거예요.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의 상냥함만은 굳건하게 남아있어요. 계속 당신의 삶을 망치며 살 수는 없어요. 어느 두 사람도 우리보다 행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V. 마지막 알파벳 V는 그녀의 이름 버지니아의 첫 알파벳인 V의 약자로 영어권 나라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흔한 줄임법입니다. 결국 그녀는 입고 있던 코트에 돌을 가득 채운 후 강으로 들어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우울증과 허탈감, 환청, 어린 시절 의붓오빠들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 정신이상 발작에 대한 공포심 등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941년 10월과 11월에 있었던 독일 공군의 폭격으로 인해 블룸스버리의 자택이 모두 파괴되어 우울증이 악화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상처를 이해해준 그대에게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제 생애의 비밀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유서에 평생 가슴속에 담고 있던 비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직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저는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저에게 닥칠 이 끔찍한 병을 또 다시 견뎌낼 자신이 없으니까요. 레너드 울프는 버지니아의 유서를 발견하고 오열했는데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버지니아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유서에는 더 이상 레너드에게 짐이 되기 싫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함께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레너드 울프였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자신이 사랑한 버지니아 곁을 지켰던 레너드 울프 그는 그녀가 죽고 난 후에야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유해는 화장되어 서식스 로드멜에 있는 몽크하우스 정원의 느릅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해준 남편 레너드 울프는 유대계였는데 정작 울프는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울프를 비롯한 19세기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스트들의 반유대주의는 아예 이탈리아로 넘어가 파시스트로 부역한 에즈라 파운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문학적 성취라는 업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1910년에 분가 사기극으로 불리는 영국 해군 상대의 사기극에 직접 참여했는데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니며 해군에게 망신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양성애자로 1922년 비타 색빌 웨스트라는 여성과 만남을 가졌으며 1926년 그 여성의 남편이 받은 편지에 두 사람은 2번 성관계를 가졌었다고 적혀 있었답니다. 비타 색빌 웨스트는 색빌 남작가의 딸이며 당시 지성과 미모로 유명했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1920년에 울프의 숙모인 메리 비턴이 인도 뭄바이에서 낙마 사고로 숨지자 숙모의 유언으로 매년 500파운드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500파운드의 연금은 울프가 생계를 위한 일을 그만두고 문학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에세이 자기만의 방이 이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제인 오스틴의 팬이었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엔 버지니아 울프의 이름을 딴 건물이 있으며 그 건물 내부엔 그녀의 실제 크기와 똑같은 인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영어권에서도 버지니아의 유서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유서와 함께 버지니아 울프의 죽음을 보도한 신문 기사에서 도주 대신 뒤지로 기고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작은 오타 같지만 버지니아 울프의 끔찍한 시간은 질병이었던 반면 기사는 전쟁으로 풀어버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섬세한 감성 때문에 전쟁의 잔인함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낀 것이라고 써서 버지니아 울프가 전쟁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느낌을 준 것입니다. 처음 버지니아 울프를 성적으로 유린한 오빠 제럴드는 이후 출판업자가 되어 버지니아의 첫 작품을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버지니아의 처음도 끝도 너무나 쉽게 활자에 짓밟힌 셈인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버지니아를 대신해 분노의 편지를 써줄 레널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버지니아 울프가 죽고 난 후에야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레너드 울프 이야기였습니다.